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7일 김기수 TV로 진행하는 프리덤 뉴스 오후 5시 36분 지나고 있습니다. 예, 오늘은 박근혜 대통령의 프라이버시, 지금 문재인 대통령 배우자 김정숙 여사의 옷값 그리고 브로치 관련돼서 국민들 관심이 되게 뜨겁습니다. 그런데 그와 관련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사생활, 프라이버시, 그 얘기도 한번 해볼까 싶습니다. 그에 앞서서 맞불 집회에서 경복궁역에서 열린 촛불 집회, 윤석열 탄핵하라라는 촛불 집회에서 대형에서 맞불 집회가 열렸는데 그 소식 먼저 잠깐 알려드리고 다음 뉴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사를 좀 올려놨는데요. 윤석열 탄핵 촛불 집회, 국민 맞불 집회 열렸다,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이게 어제 집회인데 지금 이제 경복궁역 정부청사 근처죠. 예. 지금 요 사진인데 지금 아직도 문재인 정부 지하에 있다라고 어제 아마 여기 모신 분들 실감했을 겁니다. 지금 좌파들은 숫자도 별로 안 되는데 앰프 성능이 뭐 우리 쪽하고는 비교도 안 되고 워낙 컸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찰들이 완전히 우리 저 태극기 든 분들 뭐 가두리 양식장에 물고기 가둬 놓듯이 이렇게 가둬 놔가지고, 물론 충돌을 방지한다는 그런 목적이겠습니다만은 아마 되게 화가 많이 났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공평하지 않은 문제, 이런 집회와 관련돼서 경찰이 불편부당하게 그런 법 집행을 해야 되는데 이런 좀 불공정하다, 이렇게 볼까요? 지금 매주 수요일날 열리는 화요 집회 1600차 수요 집회에 대항해서 우리 우파 국민들이 소녀상 철거 집회를 열리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지금 집회 관련돼서 충돌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앞으로 아마 집회와 집회 사이에 충돌을 막느라고 경찰들이 좀 예를 먹을 것 같은데, 앞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내무부 장관 그리고 경찰청장 인사를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기추가 지목되는 부분인데요. 윤석열 탄핵, 어제 정의로운 사람들 주도로 아마 뭐 다른 집회도 또 있었겠죠. 국민 맞불 집회가 경복궁역 4번 출구 앞에서 있었습니다. 예, 이런 집회 사진들이고요.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박근혜 대통령 지금 퇴원하시는 날 이 동작동 국민묘지에 가셔가지고 이거를 헌화하는 장면인데 좋게 나온 사진들만 좀 제가 골라봤습니다. 마스크를 쓰시고 우리 그 감색 코트에 권색 코트라고 할까요? 그 권색 코트에 이 권색이 상징하는 바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5년 전으로 돌아왔다. 컴백 투 2017년의 그 모습으로 돌아왔다. 옛날 그 옷을 입었는데, 박근혜는 두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 박근혜는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 그 다음에 박근혜는 교도소 안에서 사치 생활을 한 적이 없다. 그런 생각이죠. 지금 박근혜 대통령 사저를 둘러싸고 돈을 누가 댔느냐 가지고 막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아니, 등기를 박근혜 대통령이로 했는데 추징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도 들어 있습니다. 저한테 개인적으로 물어오는 분도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추징을 면제받는 특별 사면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벌금하고 추징금 부분은 면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납부한 게 있고 사저 공매당해서 돈 납부한 거, 그리고 아마 과거에 검찰에다가 추징 보전을 당해가지고 아마 이 유영하 변호사가 검찰에 돈을 좀 맡겨놓은 게 있는데 그것도 아마 몰수된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인데 이제 이 사면은 소급표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미 낸 거만 지금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문재인이 얼마나 나쁜 사람이냐 하면 이거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 때 이거를 이 집행하는 거를 이제 검찰이 집행한다. 이게 어, 집행은요 이 형사 재판이 이제 진행이 되잖아요. 그러면 확정이 되면은 판결문은 법원에 남고 그 수사 기록은 다시 법원에서 보고하는 게 아니라 이 검찰청으로 가져갑니다. 형사 사건을 검찰청에 보관이 되고 이 그렇다고 연구 보관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판결에 따른 집행 사무는 형사소송법상 검사가 집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검찰청 소관이라는 거죠. 결국에는 법무부가 하는 게 아니고 검사가 검사의 지휘를 받아서 징수과에서 징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판결 확정되고 나서 이거를 사택을 공매를 안 했더라면 공매를 안 하고 특별 사면을 받았으면은 도곡동 사저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도곡동 사저가 요즘 뭐 집값이 얼마나 올랐습니까? 그 제가 볼 때는 거의 그 당시에 매입 가격이 30 몇 억 이상 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이 삼성동 저택도 그렇고요. 삼성동 지금 그 옛날 살던 집 100억도 넘겠죠. 땅 한 평에 얼마입니까? 삼성동이. 그 100억도 넘는 땅이 지금 어디 가도 없어져 버렸고 최소원시도 마찬가지고요. 이 너무 가혹한 거 아니냐? 응? 이거를 강제집행을 공매 처분을 그렇게 빨리 해버리는 바람에 특별 사면 받았는데 재산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최소원 씨도 뭐 안민석이 수천억 수조 원 있다 하는데 못 찾았죠. 근데 이제 박근혜 대통령도 뭐 정수장학회 뭐부터 시작해서 온갖 재산이 많다 하는데 그렇게 탈탈 털었고 징수과에서 탈탈 털었는데 박근혜 대통령 재산이 없을 거 아닙니까? 오늘 수사를 그렇게 하고 박근혜 대통령 계좌에 대해서 수사를 안 했겠습니까? 대통령의 개인 계좌에 대해서. 그리고 뭐 정수장학회부터 시작해서 관련된 그동안 정치 생활하면서 사실 정치인들의 계좌는 유리할 직업인데 응? 선거 때마다 다 틀리고 지금 대통령 물러나면서도 응? 통장 다 틀렸는데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무슨 정치 자금을 받았겠습니까? 거기에 후원금이라도 누구 받은 게 있는지 응?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 생활하면서 뭐 받은 게 뭐가 있습니까? 응? 그래서 그 돈이 없다는 게 밝혀졌고 마치 박근혜 대통령이 무슨 돈을 뭐 많이 받은 사람처럼 무슨 재단의 정수장학회와의 관계 뭐 이러면서 말이죠. 음해를 얼마나 했습니까? 없다. 그래서 참 사저 부분에 대해서 돈이 없다 보니까 그 돈을 누가 조달했느냐라는 부분이 있는데 유영하 변호사님이 이제 가세연의 의탁을 좀 하시면서 아마 그 변호인의 관계인데 저는 유영하 변호사님과 박근혜 대통령의 프라이버시 이 얘기를 이제 제가 하면서 하는 얘기는 저도 직업이 변호사지만은요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는 공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지극히 사적인 관계고 우리가 위임하는 관계고 민법상의 위임 관계입니다. 그래서 위임을 받는 사적인 관계입니다. 그런 거는 박근혜 대통령의 개인적인 신뢰관계, 유영하 변호사에 대한 개인적인 신뢰관계를 통해서 위임을 받는 것이지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직에 있을 때 공직으로서 예를 들어서 공천권을 행사하거나 예를 들어서 정호성이나 뭐 문고리 3인방 같은 분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어쨌든 고관대장이든 미관 말직이든 간에 대통령이 임명하는 관계지 위임과 임명의 차이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호성과 박근혜 대통령의 관계는 공적인 관계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정호성 비서관은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에 들어가서 국회의원 비서관 공채로 들어가서 지금까지 모셨던 분인데 이런 관계는 어떻게 보면은 공적인 관계입니다. 그래서 공무원의 신분으로서 박근혜 대통령도 공무원, 공직자, 국회의원, 공직자와 공무원의 신분으로서 관계가 형성됐더니 이거는 공적인 관계다.
마치 노무현과 안희정을 생각해 보면 됩니다. 노무현과 안희정은 사적인 관계였습니다만은 청와대에 가서 비서실에 들어갔고 그래서 공적인 관계로 변모를 했습니다. 지금 유영하 변호사님은 공적인 관계는 아니죠. 그리고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 불법이라는 것을 이제 국민들이 다 알게 됐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된 그 스모킹건이 태블릿 PC가 상징하는 것은 뭐냐면 사적인 권력의 사적인 관계 그러니까 사적 관계 쉽게 말하면 문고리 3인방으로 뭐 매도당하기도 했지만은 사적인 권력을 이용해서 사적인 관계가 공적인 관계를 압도하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대통령 탄핵돼서 마땅하다 이런 누명을 썼습니다. 최순실이라는 석자 이름으로 인해서 국민들은 언론의 과잉 보도, 과장 보도, 왜곡 보도, 허위 보도 온갖 낭설이 난무하는 가운데 측근 정치 그리고 사적인 관계, 공적인 관계보다는 사적인 관계를 통해서 비서관 정호성을 통해서 최순실에게 연설문을 프리프리딩 미리 보여줬다는 그것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 머리 꼭대기 위에 최순실이 올라타고 있다라는 그런 국민들이 생각을 하게 됐고 그걸로 인해서 국민들이 분노하게 된 겁니다. 그것을 촉발시킨 분노를 촉발시킨 성냥개비가 바로 태블릿 PC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게 중요한데 지금 유영하 변호사님과 박근혜 대통령과는 관계는 공적 관계일까요? 사적 관계일까요? 뭐 사적 관계라니까 뭐 남녀 관계를 얘기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저도 변호사이기 때문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과 사적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적 관계를 맺을 때도 참 조심스럽습니다. 어떤 사건을 맡느냐에 따라서 변호사가 정말 이름을 올리기도 하고 정말 어떨 때는 정말 그 의뢰인과 사이가 굉장히 나빠지기도 합니다. 아무리 선의를 다해도 결과가 나쁘면 좋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적 관계, 사적 관계가 더욱 유지가 어렵다. 그런 면에서 유영하 변호사로서 늘 볼 때 제가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인으로서 지난 5년 그 이전에 오랫동안 정말 다른 사건 하나 맡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사적인 개인 생활을 모두 희생하고 박근혜 대통령을 변호해온 점에 대해서는 저는 참 대단하다. 참 이런 같은 직업인으로서 변호사로서 참 훌륭하다. 그리고 더구나 한편으로 또 부럽기도 합니다. 야, 이 어떤 능력을 갖추셨길래 박근혜 대통령 같은 분한테 저렇게 신임을 받을 수가 있는가. 나도 어떤 분한테 저렇게 신임을 받아서 오래 갈 수 있는 의뢰인과의 관계, 저런 관계를 나는 저런 의뢰인을 갖고 있는가. 물론 저도 나름대로는 20년 된 의뢰인도 있고요. 20년 가까이 된 법인도 있습니다. 물론 관련도 있고 오랫동안 관계를 맺어온 의뢰인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지만은 그 대상이 박근혜 대통령에 비할 바는 아니겠죠. 물론 제 의뢰인한테는 죄송스러운 말씀인데 이런 사적 관계에서 그런 관계 형성과 힘든 과정들은 변호사로서는 참으로 너무너무 힘들다. 이게 뭐 돈으로 다 수임료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변호인으로서 겪어야 될 고초는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거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보상도 충분히 주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님이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 아낄 만큼 그 밑에서 일했던 유영하 변호사님, 그 옆에서 일했던 밑에서 일했던 표현이 좀 죄송스럽지만 적절한 구현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의뢰인과 변호사 관계는 어쨌든 대등한 관계죠. 하지만 이제 사적인 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대리인으로서 우리 변호사는 개인을 대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임장을 넣고 관공서 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특정인의 위임장을 넣으면은 제가 법무사처럼 등기소에 등기를 대신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웬만하면은 변호사 선임계를 넣으면은 본인의 그 공증 위임장이나
인감 증명서 없이도 관공서에서도 이제 어느 정도 일을 해줍니다. 물론 변협에서 위임을 했다라는 우리가 신고를 하고 변협에다가 경유증을 발급받습니다. 왜냐하면 위임 신고를 그런 과정을 절차를 거치도록 그렇게 하고 있지만 말입니다. 변호사의 업무를 좀 상세히 설명해 드렸습니다만은 박근혜 대통령과 유영하 변호사님과의 관계는 일단은 사적인 관계다.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직에 있을 때에 무슨 공직을 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사적인 관계다. 형사법정에 나오는 변호인들은 다 사적인 관계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결정 받을 때 변호인단들도 박근혜 대통령의 사적인 위임을 받은 사적인 관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탄핵 변호인단이기 때문에 그것을 순전히 사적으로 볼 수는 없지 않느냐 싶습니다. 대통령은 공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그 상대방은 검사였고 이쪽은 탄핵 재판에 있어 가지고 변호인단은 어쩌면 국가가 선임한 공적 관계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헌법재판은 민사소송법을 준용해서 탄핵 심판을 하도록 그래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논란이 좀 있는데 그건 향후에 학계에서 최초로 있었던 이 탄핵 심판 과정이나 법적인 것에 대해서 법학 논문이나 이런 것들로 연구를 해야 될 그런 사안이라고 저는 충분히 생각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해놓은 게 없다. 우리 우파가 연구를 하거나 이념적으로 정리를 하거나 정돈해 놓은 것이 없습니다. 너무나 빈약합니다. 그 우파에서 나온 거는 이제 몇몇 분들이 변호사님들이 써놓은 자신의 그 체험담 같은 회고록과 이렇게 서술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논문 형식으로 많은 것들이 좀 나와줘야 될 필요성이 반드시 있다. 헌법재판에 대해서. 헌법 전공하신 분들의 몫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이제 유영하 변호사님이 이제 이런 일을 했다라는 부분인데 저는 사저 비용을 어떻게 조달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너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개인적인 관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영하 변호사님이 이제 그거를 하도 질문을 해대니까 그거를 이제 가세연에서 돈을 빌려서 빌렸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런 것은 사실은 굉장히 프라이버시한 문제가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얘기하지 않았어야 될 일 같은데 그걸 자꾸 관심을 주고 들추어 보는 것 자체가 맞지 않다.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은 개인 사생활을 국민들이 너무 들춰가지고 그것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청와대에 들어가기 전부터 정치인으로 뭐 정윤회와의 관계 미래서 참 입에 담기도 어려운 그런 걸 갖다가 모의를 하고 결국에는 최서원 씨와 정윤회 씨가 힘들어지고 정윤회 씨와 최서원 씨가 부부가 이경재 변호사님을 찾아가갖고 자기들에 대한 음해 고발을 집중적으로 막아달라고 위임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부부가 같이 가서. 정윤회 씨는 유영하 변호사님이 그 이전에 정말 박근혜 대통령의 신임을 받아서 소송도 잘하고 했던 그런 분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주도 면밀하고 대통령 앞에서 나서지를 않는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사람들이 몰랐습니다. 그런데 당선에도 큰 공연을 했고 여러 가지 일을 했습니다. 근데 최서원 씨는 그 배우자로서의 그 도와줬던 그런 관계고 선거 처음 나갈 때 다 1차적인 관계로 달성해서 처음 출마했을 때 보궐선거 출마했을 때 정윤회 씨가 뛰어가고 자기 일처럼 일을 해준 거 아닙니까? 그거를 지금 우리 정치 지망생들 우파에도 많은데 뭐 필요하면 다 불러서 정말 하지 않습니까? 저도 뭐 그런 경험이 있는데 누가 오라고 제가 없어서 연락 못 하는 거지. 그런데 그 중에서 또 특히 헌신적으로 했던 분들의 관계는 사적인 관계 아니겠습니까? 사적인 관계. 그리고 공적인 관계와 사적인 관계를 잘 구분을 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때까지 잘 해왔었는데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사적인 관계를 들춰가지고 왜곡을 시키고 그걸 확대해서 청와대 내부에 모략을 꾸며낸 것들이 언론들 아니겠습니까? 그 언론에 대해서 사법부에 갔는데 사법부에서 그거를 유죄 판결을 하고 그 판결 이후에 뭐 한 줄 더 넣니 덜 넣니 빼라 마라 하면서 그게 사법농단으로 확대가 되고 지금 저 누굽니까
고등부장인가 그분이 뭐 사퇴를 했는데 김명수 대법원장이 뭐 국회에서 탄핵을 하니 많이 뭐 그런 얘기들이 이제 이 참 참담한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의 사생활은 더 이상 사생활로 남겨뒀으면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대응을 박근혜 대통령의 사저 구입 대금이나 이런 것들도 지금 돈이 하나도 없어요. 없으니까 빌린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유영하 변호사님이 어쨌든 사저로 잘 모신 것은 제가 볼 때 유능한 변호사다. 그런 면에 있어 가지고는 칭찬해 줄 만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유영하 변호사님이 사저 대금 조달 관련된 아주 사적인 프라이버시 얘기는 변호사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가지고 사적인 관계에 대해서는 외부에 발설하지 않아야 될 직업적, 윤리적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본인이 얘기를 해버린 거죠. 자기가 맡은 이거 법원에 송무만 맡는 게 아니고 박근혜 대통령의 법률 사무, 집을 구입하는 이 법률적 행위에 대한 대리인으로서 직접 등기하고 잔금도 치르고 했다죠. 그 법률 대리인으로서 자기가 했던 수임해서 처리했던 그것이 유상이든 무상이든 돈을 받고 했든 안 했고 했든 자기가 처리한 업무에 대해서 외부에 대해서 발설을 할 때는 본인의 위임을 받거나 본인한테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만약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발설을 했다. 그 과정에 대해서 발설을 했다라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 본인의 동의가 있었다고 추정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은 만약에 그랬다 그러면 참으로 좀 실망스럽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적인 관계를 공적인 관계와 구분을 하지 못한다. 유영하 변호사님은 사적인 관계에 의한 위임 관계, 변호사로서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갖다가 우리가 비밀 유지를 해야 될 그런 의무가 있고 한편으로는 본인의 대구시장 출마 관련된 것은 아주 공적인 일이잖아요. 그 공적인 일에 자기 개인의 일과 변호사 개인의 일과 박근혜 대통령과 변호사의 사적인 관계를 섞어서 언론에다가 얘기를 해버리는 그런 이 일을 제가 지금 목격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프라이버시로서 유영하 변호사님한테 아쉬운 점은 그것은 만약에 유영하 변호사님이 박근혜 대통령의 대리인으로서 행한 업무에 대해서 외부에다 얘기한 것은 했다면 그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게 말하라고 시켰다라고 국민들이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만약에 동의가 있었다면 박근혜 대통령이 유영하 변호사한테 그걸 국민들한테 알려줘라 이렇게 얘기한 거하고 같은 거죠. 딱히 보도자료를 내지 않는 이상은 이런 식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대변인을 두고 전직 대통령이 무슨 대변인을 두고 이런 일은 없잖아요. 그러면 사회적인 관계는 공개하지 않는 것이 법에도 맞고 예의에도 맞다. 그런 것입니다. 그걸 섞어서 자기의 대선 대구시장 출마 이걸 갖다가 얘기하는 것도 웃긴다. 그거고요. 그 다음에 가세연의 강용수 변호사도 가세연이 이제 그런 얘기를 나왔기 때문에 이 박근혜 대통령을 많이 후원하고 또 집도 사는데 큰 그런 도움을 줬다. 그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건 칭찬받아야 될 일인데 그것을 본인의 출마와 관련된 후광으로 이용해서는 안 되겠다. 결국 이거 뭐냐면 박근혜 대통령이 왜 탄핵됐는지를 모르는다. 우리가 잊었느냐. 박근혜 대통령은 최소원 씨라는 사람을 사적인 관계를 공적인 관계 위에 올려놨다. 그에 대해서 국민적 분노가 폭발해가지고 터진 거거든요. 이 사적인 관계를 공적인 관계를 구분을 못하게 되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무효를 외치고 수많은 사람이 길거리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외치다가 수명이 단축되고 많은 사람들이 피를 토하고 투쟁을 해왔는데 이 박근혜 대통령이 오로지 공적인 활동을 위해서 싸운 이런 법정 투쟁 그리고 옥중 투쟁이 이걸로 인해서 퇴색되는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특히나 사적인 관계를 정치적으로 내세운다면 그것은 좀 심하다. 그리고 대구시장이라는 자리는 이게 이제 달성군에서 유영하 변호사가 출마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대구시장이라든지 도지사라든지 이런 도백을 선출하는 자리는 국민의
정치적인 선거를 통해서 하긴 하지만은 거기에 맞는 인물이어야 합니다. 행정 경험도 있고 지방자치단체 미래 전략에 대한 것도 있습니다. 인기만으로 시장이 되고 인기만으로 도지사가 된다 그러면 그것은 안 된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맞는 인물을 공천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치인 박근혜로서 정치인으로 살아간다면 그거를 공천을 해야 되지. 그렇게 만약에 특정 후보로 밀어준다면 그야말로 사천에 불과하다. 사천에 불과하다. 그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이때까지 걸어온 이 정치 역정과는 전혀 배치된다. 그리고 그럴 것 같으면 말라고 옥중투쟁을 했냐? 최서원 씨도 말라고 옥중투쟁을 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기는 결백하다는데 나는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에 크게 관여한 적이 없다. 나는 그림자처럼 옆에만 있었을 뿐이지 관여한 게 없다. 그런 취지로 자기 수기도 써내게 되는데 나는 누군가? 나는 누군가? 그런 질문을 자기한테 던지고 최소원 씨는 옥중에서 자기 반성과 법정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유영하 변호사님, 나는 누구인가 한번 돌이켜봐야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인이다. 그렇게 먼저 그것과 본인의 정치적인 입지와 구분해서 좀 생각해 주시는 감사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사랑하고 아끼고 또 박정희 일가의 그 노블레스를 우리는 영원히 국민의 것으로 가져가고 싶은 국민 중에 한 사람으로서 윤화 변호사님이 그저께 한 기자와의 대담 인터뷰 내용은 대단히 부적절하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그냥 내가 정치에 이제는 이제 변호사 일을 접고 이제 정치를 하겠다 이렇게 하시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족도 그런 사족이 없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 더 얘기하면은 서로 불편해지니까 차후에 기회가 되면 또 한번 말씀드리기로 하고 김정숙 여사의 파란 브로치 그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얘기인데요. 뭐 사진이 여러 장 더 있긴 한데 이 얘기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 여사의 브로치 이것도 다 지우죠. 이거 올려놨는데 다 없어져 버렸네. 네. 이 김정숙 여사의 파란 브로치가 있습니다. 이 파란 브로치는 트럼프 대통령 만났을 때 이번에 그 표본문인가 뭐 그 브로치 때문에 그게 뭐 2억 원짜리다 아니다 그런 얘기로 논란이 많던데 이 김정숙 여사의 파란 나비 브로치는 이게 이제 정치적 이미지를 갖고 있냐 안 갖고 있냐 이래서 논란이 상당히 많은 부분입니다. 김정숙 여사가 이 파란 브로치인데 제가 이 파란 브로치는 분명히 이 사드 배치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이게 파란 나비 브로치거든요. 파란 나비 브로치인데 이게 한겨레 신문에 나온 게 있습니다. 한겨레 신문에 지금 아까 찾았는데 검색했다 지워졌네요. 예. 네, 여기 뭐 다른 기사가 충분히 많이 있습니다. 네. 이 영상에 나온 것처럼 네. 예.
이게 전쟁 반대, 사드 반대 파란 나비입니다. 이게 파란 나비인데 성주투쟁위원회에서 이거를 이제 파란 나비로 해가지고 그거를 달아놨습니다. 이거를 김정숙 여사가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이거를 이제 달고 나왔죠. 이거는 완전히 친중 이전에 정치적 메시지를 달고 나온 거거든요. 이게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만약에 부분이 있었다면은 이런 행동을 했다 그러면은 그 당시 민주당이 난리가 났을 거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문재인 대통령 탄핵 사유가 바로 이런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것은 정말 국가를 이 도탄에 받들이는 거죠. 김정숙 여사의 그 저 파란 날을 보고 사드 배치는 미군 부대, 여기 한국에 와 있는 미군인들 28,000명인가? 저는 이 미군과 미군 군속을 보호하기 위해서 미사일 방어 시스템입니다. 그 몇 발 되지도 않아요. 평택 기지를 일단 지켜야 되고, 또는 자기 청와대 있잖아요. 청와대에 떨어질 중국이나 북한 미사일도 그 사드가 지켜줄 텐데, 정말 철딱선이 없는 것도 이 정도면은 뭐 세계 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청와대 의상비 몇 벌, 뭐 사치 이런 것들로 지금 김정숙 여사의 이 비위가 마치 돈 문제라든가 국정원 특활비가 쟁점인 것처럼 막 그리 흘러가는데 이거는 논지를 흐려가는 거예요. 이 브로치 얘기 나오는 김에 이 파란 나비를 우리는 문제를 삼아야 됩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걸 갖고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지금 민주당 계열 쪽이 지방선거에 지금 막 속속 예비후보 등록하고 있는 거 보면 종래에 있던 국힘당 원래 토백이 그 사람들이 별로 찾아보기 힘들어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거 따질 만한 정치 세력이 별로 없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무슨 저 2억 원짜리 브로치 표본 모양의 그 다이아몬드 몇백 개 박혔다는 그 2억 원짜리 브로치가 2만 원짜리다 라는 얘기도 있으면 2만 원짜리 뭐 모조품을 갖다가 또 누가 올려놓고 그랬던데 그게 2억이든 2만 원짜리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은 추후에 청와대를 들어가면은 청와대를 사실은 청와대를 윤석열 정부가 그걸 인수를 해서 청와대에 다 남겨놓고 가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걸 해서 특활비라든가 청와대 돈으로 의상을 사고 했으면 그건 본인 게 아니잖아요. 의상비지. 예? 그러면은 그거를 남겨놓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거 다 남겨놓고 가야 되는데 청와대가 없어진다고 하니 그 청와대에 라는 그 공간에 있던 그런 암묵적인 지식도 또 암묵적인 이런 것도 흐지부지 그거 청와대 없애는 그 과정에서 이런 비품이라든지 이런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그냥 폐기 처분되는 그리고 그 기록을 그 추적을 할 수 없도록 어떤 단절되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 사실은 김정숙 여사의 비위를 조사하려면은 청와대를 그냥 인수를 하는 게 맞아. 인수를 하고 대통령만 거기 안 들어가면 되죠. 그 청와대라는 시설 자체가 대통령 집무실이라니까 본인이 지금 기분 나쁘면은 다른 관사에서 대통령이 어디 있는지 모르게만 하면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통령 동선을 아는 사람 아무도 없는 거죠. 본인이 안 들어간다 그러면은 통인동에 있든지 과천에 있든지 국방부에 있든지 그거는 전혀 문제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 안 하거든요. 대통령 동선만 비밀로 붙이면은 청와대에 들어가면은 그 청와대에서 짐을 싸는 데마도 제가 볼 때는 1년 이상 걸릴 거다. 그리고 거기에 정권이 들어가서 거기에 녹아있는 암묵적인 지식, 노하우, 시스템, 네트워크 이런 것들을 업그레이드 시킬 그 연구를 해야 되거든요. 그걸 하루아침에 국민한테 개방한다. 다 때려 부수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지금 청와대 일반한테 개방한다 그러니까 제일 좋아하는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 아니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저는 그래서 청와대 일방적으로 조속히 공개한다라는 것은 반대입니다. 최소한 공개를 하려면 어떻게 하든지 도시공원으로 공개하려면
도시공원으로 공개하는 그 행정적인 절차가 있어요. 거기에 따라서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청와대 시설이라든지 모든 거를 인수인계하는 과정에서 인수위에 청와대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도 저 브로치를 인수하세요. 저 브로치를 인수해서 감정을 맡겨갖고 2억인지 3억인지 그거를 인수위원회에서 해야 되는데 청와대는 그냥 일방적으로 국민들의 개방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답답할 사람이 몇층 있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거기 때문에 더 이상 뭐 말이 아끼겠습니다. 다른 유튜브에서 뭐 맨날 얘기하는 게 뭐 공개를 거부했니 소송을 하니 그거 백날 소송해가지고 안 됩니다. 청와대 그 비밀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안 되는 거죠. 인수위원회에서 그 비품 전부 다 놔두고 가라. 청와대 물품으로 샀는 것 중에 재고 떨이 하지 말고 다 놔두고 몸만 빠져나가라. 딱 이 한마디만 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동안 돈 들어간 거 다 확인하겠다. 그거를 국민들한테 공개만 안 해도 돼. 청와대의 비밀이라고 공개는 안 해도 윤석열 정부에서 다 알고 있으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거를 갖다가 청와대를 갖다가 다 때려 부숴가지고 일반한테 바로 공개한다? 문재인이 제일 좋아할 얘기가 그 얘기다. 그리고 요 파란 브로치 건에 대해서는요, 이거는 완전히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적대 행위입니다. 적대적 행위입니다. 이거는. 이거 우리가 올림픽에서 이제 선수들이 정치적 행위를 하면 안 된다 그러잖아요. 옛날에 까만 이 흑인이 이거 주먹 쥐고 손 들은 거 있잖아요. 이거 하나로 메달이 박탈되고, 지금 이런 이 파란 나비를 가져와 가지고 적대 행위를 대통령 영부인하는 사람, 이거를 우리는 잊으면 안 돼요. 이 본질은 이거예요. 이게 제일 나빠요. 이거는 수천억 이상의 손실을 갖다 주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예? 이거 미국에서 미국 그 사람들을 바보로 하는 거죠. 응? 이것이 이제 핵심이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저희 프리덤 뉴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뭐 여러 가지 좀 어려운 얘기를 했는데 아무도 얘기를 안 해서 제가 얘기를 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저희 프리덤 뉴스 우리 기고를 많이 받습니다. 후원도 받지만은 이 프리덤 뉴스 인터넷 신문에 글을 좀 써주시면은 저희가 감사하겠습니다. 기고와 제보를 받습니다. 저희 프리덤 뉴스 인터넷 신문 기고와 제보를 받습니다. 3월 31일 날 사도광산 학술 세미나가 프리덤 뉴스 후원으로 개최됩니다. 3월 31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이승만 학당의 우의원 이용훈 교수님이 기조 연설을 하시고 낙성대 경제연구소 이우연 연구위원이 개인 발표를 새로 논문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발표를 그냥 새롭게 하는 날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성원해 주시고 이 학술 세미나가 성공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프리덤 뉴스 이 학술 세미나라든지 이런 기사 하단에 보면은 이렇게 후원하시는 계정이 이렇게 있습니다. 저희 김기수 TV로 진행하는 프리덤 뉴스 회원이 되어 주십시오. 예. 멤버십 가입해 주시면 좋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구독, 좋아요, 알림 버튼 많이 눌러 주십시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